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드디어 이뤄지는 만남입니다. 네, 5당 대표와의 만남이죠. 그렇습니다. 여야 5당이 오는 18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을 여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 당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하면 1년 4개월 만이고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 기준으로 하면 9개월 만인 셈입니다. 회동에는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각 당 대표들하고 비서실장, 대변인들이 배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청와대 및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나올 것이냐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핵심 의제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회동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이 자유한국당을 움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다만 여야 5당은 각 당 대표들이 이외의 논의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문제라든지 또 추경안 처리 이런 현안들이 두루 다뤄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면 분위기가 상당히 좀 뜨거워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동 요구했었잖아요. 또 따로라도 만나자. 그렇습니다. 이번엔 그런 건 없는 거죠.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서 황교안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1대1 회동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이 대일 특사 파견 이런 것도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이것도 또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사로 파견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시선이 있는 게 또 사실인데요. 이낙연 총리는 기자 시절에 도쿄 특파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원으로 적극 활동하면서 한일 정치권 간의 가교 역할을 좀 자임한 바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현 정권의 요직에 있는 인물 중에 사실상 유일한 지일파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아베 신조 이제 일본 총리하고도 인연이 있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순방 외교에 대해서 한 발언도 이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을 시사하는 걸로 해석하는 흐름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내놨는데요? 지금 이낙연 총리는 앞서 13일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타르 등의 다개국 공식 방문을 위해서 8박 10일 일정의 순방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0일부터 이제 일주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순방에 나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요즘 같은 상황에 총리와 외교부 장관이 둘 다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 전체를 이 국무총리가 정상급 외교를 수행하는 것에 어떤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를 했습니다. 이 정상외교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리와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외교 행보가 결국은 대통령급 정상급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1차적으로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나름의 설명을 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향후에 이낙연 총리가 일본과 관련한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경우에 이건 역시도 정상급 행보가 된다는 점을 이제 사전에 좀 특별히 강조한 측면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낙연 총리를 대일 특사로 보내는 것 외에도 9월 초에 예정돼 있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아베 신조 총리하고 만나게 하는 이런 시나리오들도 언론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건 그렇고 앞으로 국회 일정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각자 다수 지금 발의한 게 있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이제 큰 그런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추경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이것들 때문에 지금 여당과 보수 야당이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당은 19일에 하루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하고 19일 이틀 동안 이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이틀 하자는 거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보고하고 표결하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이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이틀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을 추경 처리를 무산시켜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를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국회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주장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도 이제 그 5당 대표 회동 등등의 어떤 일정들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될 것인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16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내일 모레 있을 일도 아직도 몰라요.
그런 어려운 답답하네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됐죠? 그렇습니다. 이 근로자 5명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오늘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개인적 심부름 등의 부당한 지시를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에 회사가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과 유급휴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근로자 10인 이상의 업체는 이 내용을 담은 규정을 취업규칙에 넣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디에 신고를 하는 거죠? 회사 인사팀이나 또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회사는 이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에게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는 이 회사의 책임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법안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그 괴롭힘의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지적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개정 법안을 해석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에 3가지 조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서 이제 우위가 작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단순 직급이 아니라 연령, 학벌, 성별, 인종, 근속, 연수,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당연히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 차이도 이제 기준에 들어가는 그런 거고요. 둘째는 문제가 된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제 경우였거나 인정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적정 수위를 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와 관계가 없는 이제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든지 업무와 관계가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이제 일을 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네. 셋째는 이런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한다.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뭐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 법을 적용해 나가면서 아마 이런 이제 내용들을 형성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벌써 1호 사건이 나왔다면서요. 지난 정권에서 방송 자각 논란 등으로 MBC 파업이 진행되던 당시에 입사했다가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계약직 아나운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근거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MBC 사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법원은 이들이 낸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시 출근을 이제 시키고 있는데요. 사측이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이 아닌 별도 사무실에 이들을 출근을 시키면서 뭐 사내 전산망에서 차단을 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상적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당한다. 그렇습니다. MBC 쪽 입장은요? 일단 부당해고 소송 등의 이제 1심 판결 등의 법적 판단이 나오면 이것에 따른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또 사규를 개정해서 지금 신고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반영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이것에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뭐 기자회견이나 노동청 진정을 택한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을 담은 이제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